스티븐 미라는 이제 국내 신문들이 조금 다루기 시작하네요. 이번에 관세 설계를 한 사람. 오늘 아주 훌륭한 인터뷰가 매일경제신문에 실렸네요. 스티븐 밀란. 한번 여러 번 다뤘습니다마는 한번 이 매일경제신문의 기자가 상당히 여러분들 센스가 있네요. 이분입니다. 나이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스티븐 밀란 박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도 놓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4월 7일 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4월 9일 날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이제 그 내용에 미국 관세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 뭐 아주 새로운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뭐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밀란 보고서, 밀란 보고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관세 전쟁이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밀란 박사 이야기는 트럼프 정책의 세 가지 축은 무역 협상과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다.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미 의회 하원의 감세 법안을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왜 비중 있게 다뤘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은 대단히 친성장적인 겁니다. 성장 촉진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경기 침체 상황이 만일에 좀 더 뚜렷해지게 되면은 금리도 과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세 가지 축은 무역협상과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서프라이 사이드 여러분 공급 중시 경제학인 거죠. 공급을 늘려가 여러분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밀란 박사 이보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꺼지는 것을 용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촉진적인 신념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이런 돈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트럼프 정책의 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친성장주의입니다. 친성장주의. 세금을 깎아 이런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분들 성장을 촉진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무역협상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연구소에서 기조연설을 한번 원문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내서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그냥 판을 뒤엎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관세 유예를 받은 나라들이 와싱턴으로 와가지고 협상해서 관세율을 좀 낮추고 미국 상품을 좀 사는 그런 딜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친 수준으로 상승한 관세율을 낮추려면 당장 미국으로 건너와서 딜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밀란 위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노믹스는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로 치면은 무역협상이 첫 번째고 둘째가 규제 완화고 셋째가 감세 조세 개혁입니다. 세계 각국의 양보를 받아낼 무역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완화하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무엇보다 높아진 관세율을 통해 새로운 관세 수입 확장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야기를 잘하네요. 속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여러분들 막대하니까 이자 지출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아가서 적정한 해결하고 그다음 미국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규제 완화해 가지고 법인세 같은 걸 좀 깎아주는 것을 영수화하게 되면은 그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럼 주가가 부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감세 정책이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됐습니다. 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약 13% 올랐습니다. 13% 올랐다는 이야기는 수천억 달러를 관세 수입으로 미 연방정부가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상당 부분 뭐죠? 이자 지출에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실효 관세율 33% 플러스 알파 협상을 거쳐 가지고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이자 지불 비용인 1조 6천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얻는 새 관세 수입이 연간 수천억 달러가 될 거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자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성장 친화적이다. 그리고 결국은 중국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언론 논조와 완전히 다른 결론인 거죠. 물론 정책 당국자니까 과도한 자신감을 피력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리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이야기죠.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고 금리 낮추면은 경기 침체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장 친화적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일은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거든요. 어제 제가 스캇 벤슨트 미국 재무장관을 이름 다루며 시장을 알기 때문에 충격요법은 가급적이 피할 거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야기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물론 주식이 어떻게 변할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고 그냥 여러분들 확인하는 겁니다.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도 그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 결국 중국이 협상에 응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저의 조언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쪽은 미국이며 중국은 미국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공해야 됩니다. 당신이 게임에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일선 기자들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란 박사 이야기는 중국이 카드를 갖고 있는 건 미국이 카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뭡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미국이 더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세계적인 공공재에 대해서 교육 국가들이 비용의 일부를 치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동맹국가나 교육국가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이런 안전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치료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협상팀은 미중 1단계 협상안을 참조해야 되고 관세율을 낮추려면 그 외에
부대 조건들에 대해서 양보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나 미주류 언론과 학계는 격렬하게 비판을 하죠. 나쁜 놈이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미주류 언론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퍼 스티글리츠 아마추어들이 문제가 많다. 경제학자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